네, 이어서 강한 녀석들 2기의 우승자이면서 증권사 투자 전략 대회에서도 우승하셨던 분이시죠. 신상원 전문가와 또 오후장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 다 좀 밝게 최대한 얘기하려고 해도 시장이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는 항상 웃잖아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투자자로서 보면은 오늘 하루 하고 또는 한 학기만 하고 또 1년만 하고 갈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도 그렇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또는 내리기만 하는 그런 원웨이는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게 좀 표현을 하자면 어제 사탕 하나 주고 오늘 2개 뺏어간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지금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렇게 또 오늘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호조로 나와도 긴축이 이러다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보면은 제가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시장들이 이제 우려감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또 다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우려감으로 또 가득 찬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 지금 안 좋다 그러면 굳이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그런 매수 전략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엔화 자금이 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결정을 한 효과 때문인데 이전하고 우리나라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치과 의원들이 엔 자금 빌려갖고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 도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것들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도 그 당시에는 300억 달러, 500억 달러도 안 됐지만 지금 5천억 달러 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신흥국들이 좀 위험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그래도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감성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일본의 행위든 아니면 미국이든 다들 자국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심을 갖고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오전인 것 같고요. 또 테슬라 소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애플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리더가 계속 회사의 비전과 미래를 보면서 쭉 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파워 브랜드에서 리딩 브랜드, 러브마크로 가면서 주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예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향이 좀 있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전기차는 아직 개화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 아직 한 25년, 30년이 돼도 전체 자동차 시장이 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전기차 쪽은 좀 테슬라하고는 별개로 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전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 시장에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테마주들이 날뜁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가 벌써 움직인다고 제가 이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테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종목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비라는 종목, 물론 회사의 펀더멘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대선 후보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명분도 갖고 있지만 저희 사촌 형이 모 장관님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선 테마 연결된 전문가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올린다는 얘기 제가 좀 재밌게 이런 시장에서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올라갈 때 확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더 심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전 시장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너 해서 테마주로 또 연결되는 걸 보니까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전문가를 아니까 또 테마주로 엮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 드네요. 자, 그럼 오후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후장 볼까요? 네, 오후장에서 일단 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뭐 또 기분 좋은 또 성탄절도 있지만 시장은 좀 이렇던데, 제가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관론, 낙관론 둘 다. 지금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비관론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시장이 뭐 예전에 이 저점인 여기 지수 2100을 깨고 1900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자, 쉽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비관론자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네, 계속 강아지 짖듯이 짖다 보면 유명세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 잘 견디면 여러분들 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언제나 자, 연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중국이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전면 개방할 것 같다 했는데 진짜 저녁에 뉴스로 아예 그냥 나왔더라고요. 격리도 없애고 또 그냥 이제 관광도 정상화를 한다 이러는데, 이 전면 개방에 따른 영향과 그런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공교롭게 우리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권고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당연히 차이나 모멘텀 플러스 리오프닝 해서 여행주 관련, 오늘도 여행주 잘 버티고 빨간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유가나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등 원자재 동향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 52%를 중국이 쓰는데 유럽이 한 12% 되고요. 구리 관련 종목들 살살 버티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지금 부족한데 이런 2구 산업 이런 종목들, 뭐 풍산이라든가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틴의 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젤렌스키가 미국 간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푸틴이 전쟁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을 이제 7년형을 선고했는데, 본인이 이제 어제 좀 전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좀 전인데 전쟁을 종전을 뭐 종식해야 된다 해서 종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데모가 오늘 반응이 잠깐 나왔습니다. 주가가 차트를 보면 하향을 하다가 지금 반응이 나왔으니까 지금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되는 그 구간에서 올라가도 됩니다. 데모, 뭐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뭐 수산중공업, 뭐 해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나중에 안정될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 한번 넣어둘 필요는 있다 보고요. 또 앞에서 김 전문가님께서 또는 신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JP모건 헬스케어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심에서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롯데그룹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CES 그 앞에 헬스케어 그 앞에 이제 CES에서 롯데그룹이 참여하는데, 정보통신 외에도 헬스케어에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얼마 전에 그 강한 녀석들에서 시세가 한번 나와서 제가 스티커도 탔는데, 그다음에 유비케어,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 만든 뭐 이지케어텍이라든가, 그리고 또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거래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관점으로 시장이 내렸지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와서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연우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아시겠죠? 리오프닝, 화장품. 자, 차트가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와서 버티는 애들은 지금 내린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저점을 확인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계단식으로 잘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버키 스튜디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 컨텐츠 관련 종목들, 쉬고 있는 것들, 시장이 하락이지만 쉬고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 그리고 내년을 대비하는 건 어떨지. 자, 시장이 안 좋다고 위축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도 또 산타클로스가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럼 오늘도 좀 꿀팁을 무리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종목을 오늘 또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뭐 감기약, 뭐 해열제, 항생제, 뭐 품귀라고 해서 여기저기 뭐 중국인들이 있는 데서 다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있는데, 자,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선물을 좀 드린다 했는데, 자, 5일선이 12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한 종목들 잘 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 구간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제약은 세계적 수준의 GMP 제조 시설을 보유한 전문 의약품 기업이고요. 또 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충주 공장에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다수의 바이오 기업과 이제 CDMO 사업 논의를 확장인데 얼마 전에 14일에 코넥스트와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재무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또 유보율도 높은 편입니다. 회사가 탄탄하고 어차피 시장 바닥인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를 잘 보면 이게 꼭 간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리스크를 줄이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가 아래로 밑으로 3분할해서 진입하면 될 것 같고 손절가 24,000원,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맞는 이연제약 잘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이유 있는 낙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상원 전문가시고요. 이연제약입니다. 매수가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4,000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